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학원에서 선일여고 담당하고 있는 강사 서동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중간고사 다들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고사고요. 이제 가볍게 한 번씩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시험 범위는 교과서 이렇게요. 교과서 하나, 본문, 그리고 나서 맞수 구문 독해라고 한다라는 거 얇은 교재예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사용했었던 교재하고는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1강에서 5강까지였던 거고요. 어법 그냥 그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약 100문장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지문은 15개 지문. 그리고 2024년에 있었던 3월 모의고사 18개 지문. 해서 지문 개수는 총 33개, 그리고 문장 개수는 100여 문장.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됐고, 요 100여 문장에 해당되는 데에서는 서술형에서만 출제가 됐다라는 점,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두드러지는 부분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제가 보이게끔 파란색으로 표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선지가 다 영어예요. 선지 영어. 선지가 한글로 나온 케이스는 두 문항밖에 없어요. 선지 영어. 그리고 밑에 내용도 보시게 되면은요. 어휘 문항과 같은 것들이라든가 어법 문항이어서도요. 다 변형이 어느 정도까지는 돼 있어요. 예전처럼 그대로 나오는 문항의 개수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내려가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인 거냐면요. 여기요. 이제 아마 선생님들께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빈칸 문제거든요. 빈칸 문제가 꽤 많이 나왔죠? 한 7문항 정도 나왔는데 이게 다 약간 좋았어요. 철저하게 환원된 거예요. 환원이라고 한다는 건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문맥과 뭔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주의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로 그 전에 비해서는 또 좀 변화가 생긴 이런 부분이었던 거고, 그리고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서도 지문 변형까지 출제를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좀 신경을 쓰시고 변화가 생겼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고요. 그래서 대략 근데 한 가지 두드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답형이에요. 서답형이 지금 20문항으로 배점이 됐고 난이도를 제가 표기하는 것들 보면요. 다 중하에서 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확실히 비중도 많이 줄었죠. 40점 배점에서 20점 배점으로 줄었고, 그리고 서답형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문항이 아니라 보통 8문항인데, 거기에 새끼문항까지 들어가서 보통 한 12문항에서 15문항까지도 많이 나왔고, 서술형 같은 경우도 순수 창작 같은 것들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대거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순수 창작은 아예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점 처리가 돼서요. 선택형 31문항 80점이었던 거고요. 서답형 20점 해서 총 35문항이었던 거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쫓기는 류의 그러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3문항 출제가 됐고요. 가장 비중이 작았죠. 그리고 맞수하고 모의고사에서 각각 16문항씩.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게 두드러지는 부분이에요. 대입학이라고 해서 주장, 요지, 제목 있죠. 얘네들. 에서 8문항 나왔고 빈칸에서 7문항이 나왔고 그리고 어법도 7문항이기는 한데 7문항이라고 집어넣은 건 서술형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서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선택형 문항에서는 3문항 정도만 나왔던 거고요. 어휘 문항 4개, 내용 불일치, 무관한 거, 문장 삽입, 요양문 각 2문항. 해서 거의가 그냥 완전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몇 가지 문항만 볼게요. 그나마 좀, 와, 이거 신경을 좀 그래도 계속 쓰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고,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 저희가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언이에요. 환언. 말, 바꿔서 표현하기. 이건데, 여기에 대한 아마 좀 고민을 좀 해주신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요. 그래서 원래 본문은 different, 다른, perspective, 관점. 여기에 대한 빈칸 문항으로 어떻게 했냐면 totally new, 완전히 새로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가 달라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이렇게 different를 totally new 이런 식으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angle, 관점. 이 친구를 이제 perspective로 이렇게 받아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의미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9번 문항은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20번 문항이요. 여기 부분이 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약해졌을 때 걔네들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이러스들 말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들이 are able to spread with ease 굉장히 쉽게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문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었는데 얘를 지금 빈칸으로 어떻게 환원을 했냐면 The lack of immune performance 해서 이 immune performance의 결핍이 면역 체계의 결핍이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빠른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볼게요. 빠른 확산으로 이어졌다라는 표현을 했고 얘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spread with easy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요. spread with easy를 fast infection으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 자체가 바뀌었죠. 여기 문장에서는 주어는 such virus였었어요. 근데 밑에서는요, immune performance의 결핍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도 빈칸이 된다. 여기도 주어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요. 약한 immune systems.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서는 적절하게 문장 되게 잘 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오답으로 이어졌었던 게 이러한 vulnerability, 취약성이라는 게 결국은 원인이 됐어. 인간 멸종의 원인.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과대 해석인 거죠. 위에 있는 내용 보면은요. 이뮨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퍼진 거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human extermin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인류 자체의 멸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적절한 답은 아니었던 거고요. 그래서 분명 제가 느끼기에는 모의고사와 관련돼서 뭔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주어진 문장 들어가기. 또 이렇게 변형을 해두셨어요. 근데 진짜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일단 첫 번째, 문항을 좀 이렇게 계속 손을 보고 계세요. however, 그러나. 이렇게 하고서는요, 원래 원문에서 있었던 여기 부분 있죠? 리서치부터 해서. 여기 부분이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완전 다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however 다음에 as it turn out, 드러난 것처럼 as it turn out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빈칸이 되는 파트는 동일해요. 근데 이거는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순접이라고 한다는 컨셉이 어떤 거냐면 같은 말의 반복인 재진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눈에 볼 수 있었어야 했어요. 글을 보시면은 테이스트 버즈라고 한다는 게 are not grouped, 뭉쳐져 있는 게 아니다. 뭉쳐져 있지 않다라는 거는 맛이라고 한다는 게 can be tasted everywhere. 모든 장소에서 느껴질 수 있다. 이게 서로가 같은 말이다라고 한다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통 학생들 보면은 문제 풀 때 아직도 빈칸하고 순서하고 삽입과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되게 많이 해주시냐면 한글 그냥 해석 데이터베이스까지 너무 과했죠. 한글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근데 모의고사라고 한다는 거는 한글적인 해석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제 문형, 형식, 구조화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순접이에요. 순접이라고 한다는 거는요. A라는 문장 다음에 B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두 가지로 갈린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 거냐면 같은 말에 대한 재진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소재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거. 이번 여름방학 때 이 연습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테이스트 버즈는요. are not grouped, 뭉쳐져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모든 장소에서 맞춰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냥 아무런 연결어나무나 그런 게 없는 형태. 하기 때문에 한글 해석에만 맞춰서 했으면 분명히 낭패를 많이 보셨을 거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까지 문장을 봤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제 대망의 등급컷인 거죠. 잘 갈렸어요. 1등급 97점까지인 거고요. 2등급은 91.7점까지였던 거고요. 학교 선생님이 평가하기에는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인 거냐면요. 수행평가에 대한 비중. 죄송합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50%예요. 이전에는 30%였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50%로 대폭 향상이 된 거고 그리고 중간 기말 시험 비중이 기존 70%에서
이제는 50%로 하향이 될 거고. 그러면은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25%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고사 100점이 25점이니까 2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4점이 1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중간고사 때 4점을 받았으면요 전체 평가에서 1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1등급 받은 아이들, 100에서 97점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소수점으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죠. 수행평가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련을 해두신 거예요. 2등급도 91.7, 3등급도 81, 1.3. 이거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크게 변화가 없어요. 언제나 여기서 갈려요. 1등급하고 2등급만 전쟁이에요. 그리고 3등급부터는 갑자기 어느 정도 훅 하고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4등급 컷은 81점에서 이제 68점으로 떨어지고요. 5등급 컷은 45점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유추가 한 가지 가능한 게 뭐인 거냐면 아마 전체 평균이잖아요. 시험 전체 평균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범위 33개 지문 100개 문장 그리고 교과서 이거를 다 다루지 못하고 들어간 케이스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이렇게 잡혀져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요. 킬러 문항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준킬러 문항이었던 거고요. 준킬러 문장은 삽입 그리고 빈칸에서 출제가 되었으며 철저하게 환원과 순접이에요. 그래서 신경 많이 써줬고요. 충분한 변별력 확보했다고 자신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작년하고 재작년과는 또 다른 시도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일여고는요. 어법이 언제나 50에서 70%에 해당되는 문제였었어요. 70%를 차지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 시험과 같은 경우는요.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 뭔가 방향을 바꾸신 데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수행 비중이 향상을 했고 시험 범위 역시 확장을 했죠. 작년 중간고사 범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지금 2배가량 늘어난 이 상태예요. 그리고 서답형도 굉장히 단순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의 선지가 영어예요. 하기 때문에 단순 암기 아마 한계가 조금 있으실 거고 이해 위주의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일 거예요.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시려면은 읽고 이해하고 어떤 구조인지까지도 자꾸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죠. 1등급하고 2등급 간의 싸움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하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싸움에서 약간의 실수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게 될지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좀 뼈저리는 실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교생 절반가량이 50점대 이상, 50점대일 거예요. 이랬다라는 거는요. 시험 범위를 모두 다루지 못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는 것. 즉 돌려 말하면 3등급이 목표라면요. 노 베이스여도요. 뭐로요? 꾸준함으로 승부가 충분히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3등급대를 계속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시험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랑 비교해서보다 타 학교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학교 선생님들 말만 따라 기말 시험도 이와 비슷한 출제, 난이도로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문 공부 꾸준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연결어적인 부분도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영어 지문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특히 그 어법 문항, 그 맞수 교재에서 나와 있는 100문항 정도 되어져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그러한 공부의 도구들이 되어질 테니까 꾸준하게 잘 준비하셔서 기말고사도 노력하신 것만큼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베이스캠프 학원의 서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